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하재근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최은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초중 유치원, 고등학생들의 등교가 오늘 약 한 달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격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27일 만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상품을 쌓아놓은 점포와 창고 등 20곳이 소실되며 상인들의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연장해 매주 2번 이상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화투를 치다 함께 화투 친 이웃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60대 남성이 석방된 지 2시간 만에 협박했던 여성들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잃자 홧김해버린 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2차 범행 가능성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일 확진자를 두 자릿수로 확실히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입니다. 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주말 효과일 수도 있고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맞은 첫 주말이었죠. 이 서울 곳곳에선 방역 긴장이 풀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홍대 술집 앞은 다시 이 대기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턱스크를 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삼삼오오 몰려다녔고요. 또 이뿐 아니라 서울 청계산에선 마스크를 걸쳐 쓰거나 혹은 아예 벗어버린 등산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이 가을철 재유행의 갈림길이 될 거라 보고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제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27일 이후부터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빠르면 추석 연휴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기한이 촉박한 만큼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후 3주간 더 조이는 방역 고삐,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그런데도 정은경 본부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고 진급으로 상을 주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딱 2사람,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이며 국민 영웅답게 즉시 당당하게 본 교회 측 자문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코로나에서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셨고요.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든 수사든 온갖 고난을 당하실 걸로 보이는데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치적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대통령하고 정은경 본부장한테 공개 토론을 하자. 대통령이나 질병관리본부장, 청장이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공개 토론회를 일사인들하고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거 어제 기자회견 한 내용인데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관련한 정보를 모두 틀어주고서 국민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정책 결정 기준이 완전히 엉터리고 그리고 문재인 투쟁을 하는 반문재인 투쟁을 하는 국민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움직인 상황인데 근데 마치 무슨 국민 영웅처럼 포장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이런 건건이 뭐 검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 정부 측을 다 반박할 수 있다고 공개 토론을 하겠다, 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청와대나 그리고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임명장도 대통령이 직접 그 청주에 가져가서 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뭐 반나절이든 하루든 시간을 내서 공개 토론을 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측에 소송 걸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역소송을 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사랑제일교회 측에 이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확산이 된 건지 그 인과관계부터 밝혀라 라면서 뭘 잘못했는지부터 밝혀라? 그러면서 반소하겠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위 의원님. 코로나 대응 물론 이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다행히 그나마 한 보름 넘었죠. 거의 한 3주 만에 이제 두 자릿수 떨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두 자릿수도 역시 많은 숫자니까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리 국민 여론인데 강현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하고 정경 청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정부의 토론 제의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또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죠. 뭐 K 방역이 격리 위주니까 좀 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뭐 깜깜이 감염이 한 28%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토론회를 제의할 정도로 자신부터 좀 관리를 잘했느냐. 당당하냐 이 말이군요. 코로나 2.5단계로 가서 지금 그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큰 원인을 사랑교회가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또 부인하잖아요.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났거든요. 8월 15일 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갔어요. 17일 날 이틀 후에 전광훈 목사가 또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지금 조금 겨우 한 열흘 돼서 겨우 좀 잡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토론회를 하자는 게 지금 맞느냐. 거기에 앞서서 앞으로 방역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방역에 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게 좀 우선 앞세워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동안에 법을 좀 무시하고 신을 무시하고 이웃의 생명을 좀 무시한 측면이 저는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을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건 그건 신앙이거든요. 근데 예배가 이웃의 생명을 위험하고 전염병을 옮긴다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신앙이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그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왜 소송을 거느냐 이렇게 반문할 게 아니라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기독교계가 연달아 총회를 여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보수가 오늘 온라인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이 총회를 여는데요. 이 관심을 받는 거는 뭐 비대면 대면 총회가 뭐 최초라고 하지만 사실 관심을 받는 건 안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정광훈 목사의 이단 여부를 판단할지 그 부분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장합동은 전국에 37개 있는 교회를 화상회의로 연결해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고 예장통합 역시 35개가 넘는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예장합동 같은 경우에는 전 목사의
전목사의 이단 옹호 여부를 그러니까 옹호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전 목사의 이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예. 안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 전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판단이 나올 것은 사실상 어려워 그래요?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단 옹호자 정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기총 회장을 지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회장까지 지낸 전 목사가 예. 이당 판정을 받진 않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안건에 올라간 이 자체만으로도 전 목사에게는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현 한국의 기독교 교계의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을 부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계를 어찌 보면 악용했다는 것인데 그것만 갖고 이단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단 판정은 기독교 내부에서 내리는 것인데 예. 그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평소에 신학적인 종교적인 주의 주장으로 우리 사회에 그렇게 파문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지구가 망한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예. 하고 우리나라 방역을 뭐 탄압이다. 예. 수용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인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해서 예. 이분이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어떻게 돼 이런 발언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그런 발언은 아주 뭐 신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정도의 차원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뭔가 교계에서 처벌하거나 징계, 그러니까 목사직을 박탈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또 이단 여부 그분이 예. 판단하기 나름인데 예.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다 판단 근거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적으로 이분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해친 데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역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앞으로도 이분들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방역한테 이건 탄압이다라면서 협조하지 않게 만드는 예.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는 거라서 예. 사회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교계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역법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웃의 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거. 최현미 기자, 지금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석 신청, 재신청도 또 기각이 됐고 참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뭐 강현재 변호사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뭐 반성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문정권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도 계속 온갖 고난을 당할 걸로 보이는데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 정광훈 목사의 근황을 강현재 변호사가 대신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황 자체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수감돼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고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정부에게 현 정권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린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어떤 참회보다는 예. 이제 이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가 뭐 앞으로 마치 예수가 고난당했듯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그래서 있군요. 뭐 앞으로 예. 좀 더 뭐 열심히 뭘 하자라는 쪽으로 오히려 지금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사랑제일교회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